우선 신고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급 감염병과 제2급 감염병, 제3급 감염병은 전수감시 대상에 해당하고 제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의 경우에는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있는 1급 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격리가 필요한 2급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제3급 감염병이 해당하고 제4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감시 대상이 됩니다. 신고 목적은 이런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행 발생을 조기에 발견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그리고 군의관은 부대 장에게,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기관은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보건소 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범위는 신고 대상 감염병의 급과 종류에 따라 우선 법정 감염병의 발생인지 사망인지를 먼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란 해당 감염병에 부합하는 임상 증상이 있으면서 미생물학적, 면역혈청학적, 분자생물학적 검사 등의 방법으로 감염이 확인된 자를 말합니다. 의사 환자는 임상 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되지만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없는 사람을 말하고 모든 1급 감염병은 의사 환자가 신고 범위에 포함이 되고 대부분의 2급 감염병 그리고 일부의 3급 감염병에서 의사 환자를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체 보유자란 임상 증상은 없지만 해당 병원체에 감염이 확인된 자를 뜻하고 일부 장관 감염병이나 대부분의 모기매개 감염병들이 병원체 보유자가 신고 범위에 포함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신고를 실제로 수행하는 화면에서 감염병명을 선택하게 되시면 그 다음으로는 감염병 발생 정보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신데요. 여기서 확진검사 결과 선택에 따라서 어떤 감염병에서 환자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지 병원체 보유자 또는 의사 환자를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2급 감염병 수두를 예시로 든 것인데 확진검사 결과가 양성인 환자는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고 병원체 보유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체크 표시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음성인 경우에 의사 환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사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의사 환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 미실시라는 항목이 있는데 검사 미실시자가 검사 거부자인 경우에도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코로나19의 웹신고 화면입니다. 아마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화면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신고 화면은 다른 법정 감염병 신고 화면과 분리되어 있는데 이 질병청의 코로나19 정보 관리 시스템에 신고 내역으로 들어가시면 우선 감염병명은 2급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이미 선택이 되어 있고 선생님들께서는 발생 신고인지 사망 신고인지를 먼저 체크하신 이후에 환자의 인적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감염병의 증상과 징후를 적도록 되어 있으시고 발병일, 진단일, 신고일, 그리고 검사 결과와 환자 분류 등의 발생 정보를 기입하여 신고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정 감염병의 신고 화면도 앞서 보신 코로나19 신고 화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새로 2급 감염병에 포함이 된 원숭이 두 창의 신고 화면입니다. 먼저 질병관리청 그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신 이후에 감염병 관리 통합정보 지원을 선택하시면 좌측에 신고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신고 메뉴에서 선생님들 기관에서 신고하신 감염병의 목록을 보실 수 있고 신규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버튼을 눌렀을 때 보이는 화면은 앞서 보신 코로나19 신고 화면과 굉장히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발생 신고인지 사망 신고인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환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후에
어떤 감염병을 신고하려고 하는지 감염병의 급수와 감염병 종류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염병명을 선택한 이후에는 이 감염병에 맞도록 감염병 발생 정보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발병일 진단일 신고일과 같은 기본적인 화면, 그리고 확진 검사 결과에 따른 환자 등 분류가 지정하신 감염병에 따라 활성화되게 됩니다.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검사 진행 중인 의사 환자도 포함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감염병 자동신고 지원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도 여럿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고 프로그램에서는 좌측에서 감염병 발생 신고를 선택하시면 앞서 웹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환자의 인적사항과 감염병명을 적으시고 발생 정보를 적으신 후에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에 대한 예시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 이후로는 간단한 FAQ 그리고 퀴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염병 자동신고 지원 프로그램 안에서도 법정 감염병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감염병 종류를 선택하시면 이 진단 기준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 선택하신 감염병명에 대한 진단 기준을 신고 지원 프로그램 안에서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염병 자동신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감염병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첫 화면에 감염병 자동신고 지원 프로그램 배너가 보이실 겁니다. 선택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 가장 아래 6번 다운로드 안내로 가시게 되면 신청하는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매뉴얼과 동영상 매뉴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10분 정도의 길이로 길지는 않지만 이 감염병 자동신고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염병 자동신고 지원 프로그램의 장점은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EMR과 연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관에서 어떤 EMR을 쓰고 있으신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의원에서 사용하시는 많은 EMR에서 이제는 감염병 자동신고 지원 프로그램이 연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EMR 안에서 신고 대상 감염병의 접수 버튼을 누르시면 감염병 자동신고 지원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팝업을 띄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버튼을 선택하시면 환자의 정보가 감염병 자동신고 지원 프로그램 안에 임시 저장되게 되고요. 여기에서 신고 화면을 누르실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신고 화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고 화면을 선택하시면 EMR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보가 이 자동신고 지원 프로그램 안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되고 어떤 항목들이 연동이 되는지는 사용하시는 EMR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진단 코드로 입력하신 감염병명이 대부분 연동이 되게 돼 있고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셔야 되는 항목이 훨씬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고 계시는 EMR이 감염병 자동신고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은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용이하시겠습니다.